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을 잡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학원에서 국어 수업이 있는 날이다? 그럼 우리가 넉넉하게 빼놨던 밥 먹는 시간이나 자유시간 중에 일부를 좀 쓰셔야죠. 학원 수업을 2시간 들었으면 자습 2시간 이런 식으로 3시간 하던 것을 1시간 더 추가해서 4시간 확보 가능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30분, 아침에는 사자성어, 밤에는 그날 배운 개념이나 어휘의 복습, 그거 역시 순서나 시간 조정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매산비 교재를 하루 분량하고 어휘 체크하고 숙지하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그러면 하루 3시간 중에서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그 1시간 20분 동안 시가문학, 문법은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격일이 되겠죠. 스케줄상 그게 어려우면 3일에 한 번으로 텀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요. 자, 그럼 3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고 갔던 노트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4 용지 반 사이즈, 일반 노트의 절반 사이즈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학생 한 명의 노트인데요. 줄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보이시죠? 노트 한 면을 절반으로 접으면 접은 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공간이 분할이 되죠? 왼쪽에는 어휘, 오른쪽에는 뜻풀이나 참고사항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금상첨화라고 쓰고 그 뜻은 오른쪽 공간에 좋은 상황이 겹치는 것을 의미함. 그냥 짧게 키워드 위주로 한 줄에 다 못 쓰면은 그 오른쪽에 아랫줄로 그냥 가는 거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단어장 다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절반을 접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만 보고 뜻이 뭐였더라 이렇게 떠올려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면으로 눈 위에 설이, 아 그게 뭐였더라, 눈설자로 시작하는 거였나, 아 설상가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자성어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데 말하고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그렇죠? 반드시 나오고요. 더구나 수능에서 어휘나 사자성어 문제가 나오면 점수 하나 건지면서 시간은 왕창 절약하는 문제인 거죠. 아는 사자성어 보면 고르는데 5초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택지 중에 한두 개만 알거나 그러면 정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자가 뭐였더라? 그럼 그동안의 시간이 가잖아요. 수능 국어는 1분이 아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사자성어를 채워놓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한꺼번에 몇십 개 이런 거 시도하지 마십시오. 다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기억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릿해지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한 후에 대략 20분쯤 지나면 그 정보량의 30% 정도가 손실되고 1시간이 지나면 5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아있는 정보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다음에 1시간 이내로 다시 한번 봐주고, 하루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봐주고, 이틀 간격으로 또 한 번 봐주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봐주고, 이런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쓴다 했을 때 그게 3시간이면 그걸 하루에 몰아서 7일 중에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초반에 50분 보고 그 다음날 30분 보고 그 다음날 20분, 10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노트도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부 보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은 이제 그 페이지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개념이나 단어들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파트 구분하지 마시고요. 문학 개념어든 뭐 상관없어요. 문법 개념어든 그냥 일괄 공부하는 날짜 기준으로 쭉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 자기가 몰랐던 거,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노트는 나중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요. 그런 식으로 기초가 잘 다져지면 노트에 쓸 내용이 점점 줄어들겠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거 싫잖아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 학생이 고른 노트는 여기 계신나라고 써 있어요. 문구점 가셔서 각자 취향에 맞는 걸로, 얇은 걸로 사셔서 가까운 곳에 항상 놓고 열어볼 수 있게 하세요. 쓴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좌우가 바뀌어서 설명 들으실 때 혼란이 있을까봐 그냥 접었던 거고요. 일부 제가 여기서 읽어드려 볼게요.
우호적이라고 왼쪽에 썼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그 뜻을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유사한 말로 호의적이라고 적었어요. 그렇게 적도록 시킨 거죠. 제가 이 학생에게는. 또 왼쪽에 문명의 이기 해서 이기의 줄을 치고 오른쪽에는 편리한 기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하급수적, 왜곡, 귀납법, 연역법, 설화. 설화 같은 경우는 왼쪽에 써주고 이어서 왼쪽에 세 칸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각각 신화, 전설, 민담까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신화는 뭐고 전설은 뭐고 민담은 뭔지 간략하게 특징을 쓴다든지 하는 거죠. 비범한, 뜻을 써놓지 않고 반대말 화살표를 접힌 왼쪽 끄트머리에 했어요.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비범한이라고 썼고 접은 쪽 끝에 이렇게 반대 화살표 여기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비범한의 반대말이 이 뒷면에 써 있는 거겠죠. 평범한, 일타쌍피죠. 비범한과 평범한을 동시에 묶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평범은 원래 알았으니까 이 단어 경우는. 근데 살을 붙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까 그 페이지에서 반대말 화살표 2개 있었잖아요. 표면적, 반대말 이면적 이런 식으로. 표리부동, 실존, 예찬적, 달관적, 가식적, 권위적, 배타적, 직설적. 문법 예시 들어볼게요. 어절, 음절, 문장의 필수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알잖아요. 문장 맨 끝에 오는 거. 주어는 그 서술어의 주체. 그럼 목적어는 뭐야? 을을 오는 거. 기억하기 좋게 짧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 서술어는 쓰지도 않았고요. 목적어에다가 목적격조사 을을 사용 이렇게만 썼어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 이렇게. 그는 화가가 되었다 이런 거 있죠? 화가가, 보어. 왜냐면 뒤에 되었다라는 서술어가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꽤 많은 단어들이 적혀 있어요. 이 중에는 제가 이미 영상 안에서 다룬 것도 있고요. 부조리, 냉소, 수능, 이타적, 인물 제시 방법. 야, 이런 거 진짜 중요한데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 교원 영색, 의문스럽다, 낙천적, 염세적, 회의적, 만연하다, 불식시키다. 느낌 오시죠? 어떤 건지. 네, 요 정도만 할게요. 내신과 수능을 6대4 정도의 비중으로 그 4에 해당하는 거 매산비 교재 쓰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6은 뭐냐? 독서지문 정확하게 읽고 거기 있는 어휘 공부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6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신이 결국 수능형으로 나와요. 편의상 6대4라고 했지 무 자르듯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시랑 고전시가 시조 공부하면서 그게 선택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어를 고르라든지 시적 기능이 유사한 걸 고르라고 문제를 내놓고 선택지에 처음 보는 시나 시조의 구절을 막 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비도 되기 때문에 수능 내신 전천후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작업이에요. 예비 고1이나 고1 대상으로 나온 기본서들이 있어요. 서점 가면 현대시 주요 작품 몇 작품, 고전시가 몇 작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요 시조 정리해놓은 텍스트는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가문학이랑 문법은 너무 두꺼운 책 말고 고1 대상으로 하는 기본서를 사시면 무난하게 보실 수 있어요. 큰 틀을 잡는 게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틀을 잡아드렸으니까 잘 꾸려나가고 채워나가 보세요. 또 그 채우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되게 돼 있고요. 안 하면 되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원리인데 시도한 사람들은 그것이 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면서 그 성취를 맛보고 남들이 망설일 때 일단 실행하는 거고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될까? 설마 되겠어? 귀찮은데? 이런 식으로 망설이다가 그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실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해서요.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미션 클리어하는 재밌는 과정, 그것이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과, 이 모든 것을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도 유용하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